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을 맡은 김호정입니다. 흔히 돈이 돈을 번다라는 말 많이들 하죠. 그렇다면 돈을 벌게 해주는 종잣돈은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걸까요?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부터 내 집 잘 사고 잘 파는 방법까지 오랜 경험을 가진 부동산 전문가가 함께 고민하고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화와 문자창 활짝 열어둡니다. 서울 전화 026676-0321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간단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8181로 문자로도 사연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네 분의 전문가 의견을 볼 수 있는 4인 4색 상담 노트 준비되어 있고요. 6분 안에 최대한 많은 답변을 드리는 극한 상담 코너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고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좀 맞춤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경험은 배울 줄 아는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부동산에서도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투자라는 어떤 행위를 해야겠죠. 그 투자 자체가 사실은 배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배움의 밑거름이 바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있어서 좋은 투자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오늘도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입니다. 4인 4색 상담 노트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내 집이 거주 목적에도 맞고 투자 목적에도 맞는지 고민 많으시죠? 이 네 분의 전문가의 의견과 함께해 주시는 대표님의 자세한 상담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사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용산구 원효로 일가 용산 더 프라임 주상복합과 이천동 동아그린 코오롱 이천 중 한 곳을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어디가 가장 미래 가치가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라는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전문가의 의견부터 차례로 살펴보시죠. 이상수 대표와 황태현 대표, 정창래 대표 세 분은 이천동 코오롱 매수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조범식 대표, 이천동 동아그린 매수하라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선택 이유까지 살펴보시죠. 이상수 대표입니다. 국제 업무지구 한강변 공원을 모두 어우르는 명품 입지다라는 분석이고요. 조범식 대표 세 단지 모두 용산 호재 영향권이나 동아그린이 업무와 공원 호재에 한강 조망까지 보유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황태현 대표는 동부 이천동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고 전망을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정창래 대표입니다. 용산 민족공원 직접적인 수혜, 거주 환경 우수하고 지하철 접근성이 좋아서 향후 가치 상승에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 차례로 살펴봤는데요. 먼저 상담 신청해 주신 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세 곳을 보셨는데 투자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향후 혹시 실거주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거주는 안 하고 네. 완전 투자용으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로지 투자 목적으로만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받아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새가 용산에서 이제 주거용 아파트를 세 가지가 특색이 약간씩은 좀 차이가 있는 걸 이렇게 세 곳을 지금 비교를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보기 좋고 임차인 선호도도 조금 높고 그런 거는 아마 제일 먼저 보신 프라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예. 결국은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물론 투자 자체는 오늘 실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투자 수익을 얻으려면은 몇 년 뒤에 이제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좋고 또 지금 당장 달콤하더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그게 쓴약으로 변할 수도 있으면 또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은 좀 더 달콤해지는 게 좋은 거거든요. 네. 그게 어떤 게 조금 될 수 있는 건지 어떤 게 그 확률이 조금 더 높은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잘 듣고 한번 판단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무엇인가를 비교 검토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다양하게 비교를 해보는 게 있겠지만은 용산이라는 일단 먼저 큰 테두리 안에서 접근을 해본다라면 용산이라는 곳은 이제부터 막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거대한 지역이 바뀌다 보면은 우리가 강남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강남이 지금 보면은 개포라는 곳이 있고 또 앞에 뭐 반포라는 곳도 있고 지금 네. 그죠? 또 뭐 네. 대치라는 곳도 있고 최종적으로 압구정이라는 곳도 이렇게 강남 하면은 몇몇 군데 이슈화가 돼서 딱 눈에 떠오르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이제 용산도 지금은 서로 다 어수선해요. 어수선하고 다 전부 다 개발을 해야 되는 곳이고 개발의 호재가 동시에 작용되는 곳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큰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상황이 시기인데 이제부터 조금씩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내가 투자한 이후에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가 되면은 네. 각각의 모습이 강남이 반포, 개포, 대치, 압구정 이런 식으로 형성됐듯이 용산은 어떤 형식으로 설정될 거냐면 한남이라는 곳이 하나 딱 눈에 들어오고요. 네. 그다음에 동부이촌동이라는 곳이 눈에 들어오고요. 다음에 이제 업무지구 주변 지역이 들어올 것이고 이제 이 캠프킴 남영역 주변 이렇게 들어올 곳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자 내가 지금 여기서 투자 대상으로 선택한 거는 지금 주거용 아파트예요. 그죠? 예. 이거 떠올려 보자고요. 주거용 아파트가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향후 높은 가치 상승을 이루고 그 어떤 곳보다도 가격을 선도하는 지역이 되는 것이냐. 이미 우리는 충분히 경험을 했잖아요. 강남을 통해서 어떤 곳이에요. 주로 아파트끼리 대규모 주거 타운을 형성하는 곳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용산에서는 그렇게 지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타운이 형성되는 곳이 지금 한남 쪽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 존으로 바뀔 거고 원래부터 용산에서 아파트 중심의 주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동부이촌동은 기존에도 탄탄했지만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탄탄해질 거란 말이에요. 왜 한강변에 있는 것들이 재건축을 시작할 거고 또 재건축이 불가능한 것들은 리모델링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이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완성되면 기존에 입주한 지 15년 이상 된 20년 된 아파트들도 최소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같이 쫓아가는 형국이 이루어질 거고 그 가운데 있는 게 지금 코롱이란 말이에요. 세계 본 곳 중에. 그러면 이 코롱이 이런 입장을 갖고 있을 때 이 한강변에 있으면서 업무지구랑 바로 인접해 있는 그 동화나 이 캠프킴 부지가 개발될 거면서 남영역과 접해 있는 비교적 가장 새 거인 주상복합 아파트인 프라임 이 놓고 봤을 때 대규모 타운을 형성을 해서 어우러짐을 갖고 있는 거는 코롱이라는 거죠. 그걸 생각해. 자, 주거 상품이 정말 가치가 높기 위해서는 어떤 주거지를 형성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딱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봐보세요. 민족공원 조성되는 거, 국제 업무지구 조성되는 거, 캠프킴 개발되는 거는 전부 다 같이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똑같은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그럼 네. 결국은 내가 누구랑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분집돼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거기서 더 좋은 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럴 때는 같이 어우러지는 걸 선택하면 훨씬 확률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특히나 네. 코롱 같은 경우는 이 동부이촌동에 있는 5개 단지 통합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개발에 대한 열망도 되게 높은 곳이잖아요. 그죠? 자체적인 개발에 대한 열망도 높은 곳이기 때문에 결국은 개발 플러스 개발이 되는 이런 호재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제기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미래적인 측면에서 훨씬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예. 네, 세 곳 모두 좋지만 미래 가치를 생각했을 때는 코오롱이 호재가 많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시장 함께 전망해보고 그 속에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321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가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 통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한 4, 5천으로 어디 투자할 데 없나 싶어서 이거 대표님 이 방송 보니까 네. 영등포 쪽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시청자님은 대전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고 여유자금 4, 5천으로 좀 투자할 곳이 어디?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계세요? 영등포구를 좀 구체적으로 보신 거예요? 예,
좋다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대표님, 이동주 대표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가끔.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좀 영등포구로 관심 있게 보셨다라고 하시는데 바로 전략을 좀 세워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맨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영등포 당연히 좋죠. 왜 영등포가 왜 좋은 거냐면, 네. 서울은 서울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몇 개 거점을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네.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거점을 우리가 도심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도심을 이제 세 곳을 지정해놨는데, 그 세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영등포인 거예요. 그 자금이 적었어요. 네, 그러면서 비교적 그 현재 보유하고 계신 게 아까 4천에서 5천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 정도 자금으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곳이 영등포기 때문에 영등포가 좋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또 사실은 그 한 5천까지 정도 자금이 되시면은 영등포 네. 말고 또 하나의 도심이 종로와 중구를 일컫는 그 한양 도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거기 도심이에요. 지정된 거점이. 그것도 네. 충분히 가능하세요, 투자가. 그래서- 대표님이 추천해 줄 때는 있어요? 네네, 그거는 제가 뭐 지금 방송에서 이렇게 막 어디에요 막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니까 예. 그건 이제 방송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영등포를 네. 말씀하시니까 만약 영등포를 제가 예를 조금 들어본다라면 네. 영등포 하면은 우리가 어떤 곳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로나 중구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또 하나의 도시인 강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네. 그 해당 권역에 가면은 지하철 역세권들이 있어요. 그죠? 예. 역세권들 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역세권이 있어요. 그러면 예. 거기서 굳이 만약에 이걸 어느 역세권부터 먼저 보는 게 좋지라는 내가 만약 상상을 한다라면 떠올린 그걸 먼저 선택을 한다라면은 네. 우리가 지하철 역세권 보면 이렇게 태극마크 그려진 곳 있죠? 네.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은 태극마크가 그려진 게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환승역이에요, 환승역. 예. 환승역을 먼저 쫙 보시면 되고 그 환승역 주변을 봤는데 난 모르겠어 그럴 때는 두 번째를 뭘 보시면 되냐면 네. 그 다음에 역세권 역 중에서 예. 주거지가 만약에 내가 주거용 상품을 투자하겠다 그러면 주거지화가 돼가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시장 중심에 영등포 뉴타운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예. 신풍역 중심에 신길 뉴타운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곳은 뭐냐면 그 지역에서 뉴타운, 즉 새로운 주거지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예. 뉴타운을 포함해서 그 주변 지역 전체가 신규 예. 주거지가 조성이 되면서 향후 주거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해당 지역에서. 예. 그러니까 안락하고 쾌적하고 편안하게 잠을 자기 위해서는 그 영등포에서는 예를 들어서 영등포 뉴타운과 영등포 뉴타운 주변 지역, 또 신길 뉴타운과 신길 뉴타운 주변 지역을 가면 그 어떤 곳보다도 쾌적하고 안정적이고 조용한 주거를 할 수가 있는 지역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만약에 상가를 한다 그러면 환승역이나 아니면 관공서나 업무 시설이 많은 곳 역세권 주변에 상가나 사무실을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 막 들어가는 게 달라요. 네. 그래서 영등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4천에서 5천이면은 전세 네. 보증금을 조금 활용해서 소액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럴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용 상품 투자할 거니까 신규 주거지로 바뀌는 주변 지역을 내가 둘러보면 충분히 가능하고 만약에 네. 또 하나 제가 거기면은 한양도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서울 도심에 그러니까 종로와 중구도 가능하십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럼 거기도 가서 보면 이 영등포처럼 각각의 역세권, 환승역 또는 단일 역세권이지만 주거 중심지의 역세권 이런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곳들을 투자를 하는 것이 앞으로 그곳은 내가 선택한 부동산의 용도와 지역의 특성이 딱 맞으면서 시간이 네. 흐를수록 꾸준하게 가치 상승을 이루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표님, 네. 제가 하나만 여쭤보면 안 되나요? 네네. 아는 지인이 하나 말하는 데가 있는데요. 예. 중구 창신동 창신동. 660에 네. 120요. 네, 자, 창신동도 창신승인 뉴타운을 할 정도로 이야기가 거론됐던 곳이고 노후주택가도 있고 역세권하고도 가깝고 도심과도 가깝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창신 뉴타운 말고도 그 창신 뉴타운 해제가 됐잖아요. 그죠? 저는 잘 몰라요, 그거는. 예, 해제가 되면서 주거 개선지구로 바뀌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거기다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은 곳,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이 있어요. 도심에서. 예를 들면 장충동, 약수동, 신당동 이런 식으로 주거 벨트를 형성하고 있으면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은 향후 꾸준하게 수요자가 유입된단 말이에요. 네.
그쪽에서 도심권에서는 그쪽을 조금 눈여겨보는 게 좋고 영등포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뉴타운 주변 지역을 조금 눈여겨보면 좋은 거니까요. 네. 이렇게 오늘은 방송 시간이니까 큰 틀만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시고 네. 제가 방송 이후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때 세밀한 거는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시든가 또는 세미나 시간에 한번 나오세요. 그럼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전반적인 방향 잡아 주셨습니다. 한 분 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민 바로 네. 들어볼게요. 네. 저는 성내동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는데요. 네, 예, 강동역 좀 역세권이기는 한데 네, 그게 오피스텔 같은 원룸이거든요. 네, 네. 예, 그게 지금 매도 시점이나 보유 언제쯤 매각을 해야 되는지 네. 예, 그거 좀 알겠습니다. 알고 싶어서요. 성내동에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데 정확한 주소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네네, 성내동 네, 천호대로 168길 41에 27.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네. 언제 매수를 하셨어요? 요거 2012년도에 네. 신축한 거예요. 신축으로 2012년도에 매수를 하셨고 향후 전망에 따라 지금 매도까지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미래 가치가 어떨지 바로 대표님과 네.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지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2012년도에 그 건축을 했고 네. 다가구 주택이에요? 아니면 오피스텔이에요? 뭐예요? 예, 다가구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해서 이제 원룸인데 다가구 주택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안 집들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면은 다가구 주택이 아니고 다세대 주택이고요. 예, 다세대 주택. 네, 그러니까 호실마다 등기가 따로따로 나와 네. 있는. 네, 그러면은 개별 등기 다 나왔어요. 그러면 그건 다세대 주택이고요. 예. 일단 아까 강동역 근처라고 하셨는데 네. 성내동 옛날 번지수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성내동 옛날 번지는 성내동 200-10번지예요. 200-10번지. 예. 역세권하고 위치는 굉장히 좋네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원룸을 하고 계시는 거면 네. 그 건물 전체를 그럼 다 갖고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원룸으로? 그 다 전체 이제 옆집하고 같이 공동 건물을 지어가지고요. 아, 예, 지분마다 나눴어요. 옆에 같이 지어서 예, 지분마다 나누신 거예요? 예, 예. 그럼 한 건물을 혼자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네, 다른 필지를 갖고 있던 분하고 같이 건축을 해서 나눠 갖고 가신 거네, 그죠? 네네. 옆집은 예, 그럼 옆집은 뭐 8세대. 네. 저는 200-10번지하고 200-7번지 두 필지를 해가지고 네. 저는 17세대 정도. 17세대 갖고 계시고, 예, 예. 일단 네. 원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네네네. 역세권이고 5호선이고 원룸이라 수익형으로 운영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수익형, 그러니까 월세 받는 목적. 수익형. 예. 예. 근데 자, 월세 받는 목적이란 말이 일단. 네. 그리고 2012년도에 새로 지은 건물이고. 네. 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월세를 받을 땐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한 2022년 되면 10년 정도 되는 건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2012년에 이거를 아까 17세대라고 그러셨나요? 네. 그럼 이거 지금 전부 다 임대사업 등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네. 임대사업 등록, 의무임대 준공공으로 등록하셨어요? 건물 지면서요. 건물 지면서? 네. 그럼 어쨌건 10년 됐을 때는 이제 의무임대가 다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무임대가 10년 정도 되고 나면 또 의무임대가 끝나고 이제 건물도 서서히 노후화도 진입을 하고, 그죠? 그렇죠. 그럼 이제 예. 하나씩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나의 필지에 내 단독 건물을 갖고 있다라면, 차라리 하나의 단독 건물을 갖고 있다라면, 특히 이거를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 아까 말씀한 다가구처럼 1주택의 건물을 갖고 있을 때는 이게 원룸 27개 실이 17개 실의 원룸이 17개씩 원룸이 하나의 건물로 구성된 것과 하나의 건물에서 일부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는 나중에 노후화 진입 직전에 내가 처분할 때 처분할 수 있는 조건이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유리한 조건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입지는 좋고 월세 수익 받기는 좋지만
결국 나는 이 미래에 이거를 내가 건물로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지는 항상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는 한 곳에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이런 원룸을 수익형으로 갖고 있을 때는 한 지역에 한 건물에 10몇 개씩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지역을 좀 다양하게 나눠서, 왜냐하면 서울에 25개 구마다 호재가 다 반영되는 호재가 다 틀리고 가격이 움직이는 시장의 패턴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조금 맞춰 분산하셨으면은 나중에 처리하기도 굉장히 유리하신데 지금은 너무 한 곳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안 되지만 처리할 때 굉장히 문제가 될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의무임대 기간이 딱 종료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때 너무 큰 미련을 갖지 마시고 개수를 자꾸 줄여서 처분하세요. 그럼 저는 그냥 통매매로 하는 게 어떤가? 지금 이 17개가 이 건물 한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며요. 한 건물에서 다른 분이랑 8개, 17개 나눠 갖고 계시다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호실별로 매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17개 호실을 누가 한 번에 다 가져갈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네. 하나의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너무 큰 고민하지 마시고 네. 일단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니까 의무임대 기간까지 무조건 채우세요. 네. 채우시고 의무임대기 채우면 그때부터 하나하나 빨리빨리 처분하시는 계획을 수립하시면 돼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하셔야지. 나 이거 무조건 17개를 다 가져갈 사람한테만 팔아야지 이렇게 하면 못 팔으세요, 이거. 한 개라도 팔 수 있을 때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서 그 자금을 빨리 다른 쪽으로 옮기시는 게 굉장히 현명하고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상담을 하시든지, 아무튼 지금의 제가 말씀드린 걸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그렇게 처리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통매매보다는 하나씩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지만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적 제약이 있겠죠. 그래서 세미나가 매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어떤 내용인가요? 네, 뭐 가장 궁금한 건 돈 되는 부동산이 네. 어디에 가장 궁금하겠죠. 네, 특히 최근 지금 정부에서 만지작 하고 있는 정책이 굉장히 좀 까다롭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기회는 또 있는 법이고요. 어떠한 규제가 나오더라도 틈새 상품 반드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가 될 것인지, 또 여러분들 개발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 개발은 시기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내가 언제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의외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세미나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것이고요. 각각의 지역마다 특히나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권역의 세부 중심지가 어딘지 또 저평가된 곳이 어딘지 이러한 부분들 세미나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 되는 투자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세미나 참석하셔서 도움 말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도록 하죠. 돈 되는 부동산 따라잡기라는 주제로 합정역에 위치한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에서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9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이동주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02-6676-032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담은 없었다.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리는 즉문즉답 코너. 부동산 극한 상담. 네, 안녕하세요. 신샘입니다. 저희 극한 상담 시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더 많이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코너인데요.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02-6676-032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더 편한 분들을 위해서 문자창도 활짝 열어놨는데요. 샵 8181로 문자 사연 남겨주시면 부동산 전문가가 6분 안에 최대한 여러분들의 고민 많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화 상담에 이어서 극한 상담도 이동주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시작해 볼까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타이머 주시고요. 첫 번째 사연부터 볼게요. 은평구 응암동의 우성 아파트입니다. 이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저 응암동에 있는 우성 아파트가요. 제가 저기로 지나가 봤습니다. 왜 지나가 봤냐면 네. 제가 지금 그 박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길 하루 가는 과정에 저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궁금해서 한번 지나가 봤거든요. 좀 특이해서 왜 그랬냐면 주택가의 한가운데 있는 아파트예요. 주택가에 한가운데 이 아파트가 왜 이런 아파트가 있지 하고 봤는데 사실은 실거주 목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단점이 조금 몇 개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실거주 목적에는 맞지만은 투자 목적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 그 이유가 아파트는 앞서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렇게 군집화돼 있고 몰려 있으면 좋은데 네. 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부 다 주거지 일반 단독주택이나 그 다세대 주택가 그리고 약간 이렇게 구릉지에 있고 비역세권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개선될 점이 있다면 괜찮은데 얘가 개선될 여지가 조금 당분간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대신에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쌉니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싸다라는 거는 실거주 목적은 괜찮지만 투자 목적까지 내가 누리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하다. 그래서 실거주에 근접한 접근만이 해당되고 투자 목적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주는 좋지만 투자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다른 곳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사연인데요. 용산 쪽으로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차 수익과 시세 차익 둘 다 얻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자, 여러분 이 용산의 특징이 뭐냐면요. 오래된 구도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개발을 앞두고 있는 곳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전부 다 오래됐다라는 거, 건물도 오래된 건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래된 건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는 임차 월세를 내는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더라도 많은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월세를 지불하려면 결국은 새로운 신축 건물이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곳으로 가겠죠. 그래서 용산은 당분간은 차익 중심에 조금 접근이 맞고 굳이 내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접근을 한다라면 이거 다음 딱 나와 있는 겁니다. 수익을 받기 좋은 또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즉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뭐 소형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 그러면서 대형 개발을 앞두고 있는 곳과 접근성이 좋은 곳을 들어가시면은 비록 다른 곳보다는 임차 수익이 낮지만은 향후 높은 시세 차익에서 충분히 이걸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을 하신다라면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을 수 있다. 대신에 철저하게 수익을 높게 잡지는 마시고 차익 중심으로 접근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드린 조언 참고하시면서 발품 팔아보시고요. 다음 사연인데요. 노원구 중계주공 8단지입니다. 2016년에 매수를 해서 임대사업까지 등록을 했는데 투자 목적으로 매도 시기 언제쯤이 좋을까요? 자, 저 중계주공 8단지가 그 중계동의 그 학원가 쪽에 있거든요. 네. 그 학원가 하면은 또 거의 그 서울 3대 학군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위치가 굉장히 좋고 선호도 굉장히 높고 또 거기가 그 학원가 있는 사거리에 향후 동부성 경전철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또 역세권으로 또 바뀌어요. 근데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장기간으로 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2016년에 매수해서 임대사업을 등록을 했다라면 저때 당시면 아마 단기로 등록해서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네. 지역에 반영되는 호재가 장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도가 바뀐 거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지역의 호재가 반영되는 시점까지 확정을 해서 조금 단기보다는 장기로 전환을 시켜서 최소한 8년 이상 보유하는 전략을 구사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볼게요. 노원구나 도봉구 재건축 아파트와 용산 지역의 다세대 중에서 어느 곳에 투자하는 것이 앞으로 더 도움이 될까요? 네, 요즘 용산이 핫하다 보니까 용산 질문이 좀 많네요. 네. 노원구나 도봉구 재건축 아파트면은 상계나 창계 재건축 아파트일 것 같고 그다음에 용산의 다세대란 말이에요. 완전히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네. 둘 다 괜찮아요. 근데 색깔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그 지역의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것을 고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지역의 미래 가치가 좋으려면 바뀔 수 있는 다양성을 갖고 있는 바뀌긴 바뀌는데 다양성을 갖고 있는 게 좋다라는 것이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맛있는 빵을 만들 때 이미 맛있게 만들어져 있는 거는 지금 현재로도 그냥 만족감을 느끼겠지만 원 재료를 갖고 있으면요 다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비싸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게 아마 지금 용산과 재건축 아파트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은 우리가 강남도 예전에는 똑같았지만 지금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가격 상승이 훨씬 높은 곳은 용산인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고 내 성향이 어떤 거에 조금 더 맞는가를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다음 사연 볼게요. 교육과 투자 목적으로 마곡과 목동을 놓고 이사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좋을까요? 이거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교육 플러스 투자 목적. 네. 그러면 마곡이나 목동이나 둘 다 지금 서남권에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서남권에 있는 곳 중에서 교육의 메카 그러면 이건 당연히 목동이란 말이죠. 네. 강남 못지않은 학군이 있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투자 목적, 물론 마곡도 투자 목적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결국은 내가 개발이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최종적인 투자 목적과 근접하기 때문에 결국 마곡은 새 아파트, 목동은 재건축을 해야 되는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교육 플러스 투자 목적을 모두 충족하는 거는 목동이다. 목동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동 손을 들어드리고요. 다음 사연인데요. 광명시 철산 주공 13단지 투자하려는데 전망 어떨까요?
철산주공도 마찬가지로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죠.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워낙 또 입지가 좋습니다. 이 철산 역세권에 해당이 되고 대규모 단지를 형성하고 있고요. 23단지 뒤쪽으로 저층 주공이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시세를 끌고 가주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철산동에서 가장 마지막에 재건축을 할 대규모 역세권 아파트로 바뀌는 곳이기 때문에 그 미래 가치는 당연히 좋다. 특히나 안양천 바로 건너서 지벨리 배우 주거지에서 항상 주목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로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리면서 오늘 극한 상담 6번째 사연까지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02-6676-032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더 편한 분들은 샵 8181로 문자 사연 남겨주시면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편한 시간대에 도움 받아보시고요. 저희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성국투자 부동산 재테크 목요일 이 시간 이동주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빠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현금 한 8억 정도 있는데요. 네. 그거로 전세 끼고 네, 여의도가 좋은지 목동이 좋은지요. 알겠습니다. 8억 원 여유 자금으로 전세를 끼고 여의도나 목동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초등학생 어린이가 있으니까 나중에 지금 외국에 있는데 와서 다닐 수 있을 그것까지 좀 네. 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봤을 때 실거주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군이 좀 좋은 쪽으로 두 곳 중에 어느 곳이 좋을지 바로 대표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자제분이 외국 나가서 이제 들어올 건가 봐요. 네, 네, 근데 이제 손주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손주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초등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죠? 네, 결국은 거주 플러스 교육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여의도를 보신 거고, 목동을 보신 거고, 네. 네, 이거 답은 이미 나왔네요. 어딜까요? 답은 당연히 목동이죠. 그래요? 네, 왜 그런지 그런데-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 앞서 문자 상담할 때도, 극한 상담할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린 것 같은데, 자, 이제 목동이 이렇게 있고, 여의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내 목적은, 자, 실거주 해야 되고, 아이 교육을 해야 되니까 교육을 생각을 해야 되고, 당연히 이제 여기 이제 학군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여기다 이제 플러스 이제 투자 가치도 있어야겠죠. 그죠? 네, 그러면, 자, 여의도나 목동, 둘 다, 자, 목동, 여의도. 두 개 다 아파트의 특징이 뭐냐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 아파트예요. 그죠? 네, 그래서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여의도는 한강을 조금 끼고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목동은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 대규모라는 거. 그죠? 네, 그럼 자, 이런 여기가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분류되는 건 뭐냐면 결국은 교육이에요. 네, 물론 여의도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긴 하지만 어쨌건 우리가 각각의 권역 중에 서남권에서 학교 때문에 이사를 온다. 특히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문에 이사를 온다 그러면 어디로 다 들어가냐면 목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자, 봐보세요. 어차피 여의도 재건축도 오래 걸릴 거고 목동 재건축도 오래 걸릴 거예요. 네. 그럼 실거주하는 거는 똑같아요. 자, 둘 다 오래된 아파트니까 그럼 결국은 교육을 위해서는 내가 여의도를 가서도 목동 학원가를 보낼 거고 아니면 길 건너서 학원가를 보내야 되는데 학원가는 목동 학원가가 제일 커요, 서남권에서. 그러니까 목동 학원가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초중 고등학교 전부 다 좋은 학교는 목동에 다 몰려 있어. 당연히 목동 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설령 여의도에 집을 산다 하더라도 아이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이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냥 한 번에 들어가면 해결되는 건데. 그래서 너무 이거를 세밀하게 여의도가 좋네, 목동이 좋네, 재건축 투자 수익이 누가 좋네, 이거는 아직 아무것도 나온 것도 없어요. 둘 다 똑같아요. 비슷비슷해요. 단지 내 목적과 훨씬 더 부합하는 거는 당연히 목동일 수밖에 없으니까 목동으로 선택을 하고요. 목동 중에서도 우리가 중심이 되는 곳이 있어요. 네. 중심이 되는 곳이 목동역에 있는 7단지예요. 네, 7단지요? 네, 이 7단지가 나중에 여기를 랜드마크화 이 전체 단지가 재건축이 된다라면 7단지를 중심 축으로 만들 계획을 양천구청에서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7단지를 중심으로 보시고
조금 더 학군을 내가 더 어차피 학군을 선택을 한 거니까 학군적인 여리가 좀 더 생각을 하겠다 그러면 아마 뒷단지도 많이 선호하시긴 하는데 앞단지 보면은 그 학군을 대 선호도가 조금 더 높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 사립 고등학교나 이런 것도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데를 조금 선택을 해보시면은 좋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의도와 목동 두 곳 다 좋지만 향후 학군을 고려한다면 목동이 더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한 분 더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부동산 고민 바로 들어볼게요.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제가 신당에 있는 화학동인가요, 거기가? 올리브 네, 오피스텔을 하나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본 건 복층을 봤거든요. 친구가 이제 갖고 있던 걸. 네, 그 다 복층인 줄 알고 갔는데 네, 단층 그냥 복층 아닌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네, 좀 적은데 네, 그리고 그게 주거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주택으로. 네. 그래가지고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올리브 오피스텔 지금 투자 목적으로 좀 보고 계신 것 네네. 같아요. 네네. 그게 알겠습니다. 투 있고 원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원을 봤거든요. 네. 아, 원을 보셨어요? 오피스텔 원? 네. 알겠습니다. 미래 가치가 좋은지 투자 목적으로 좀 좋은지 바로 좀 네. 체크를 해주시죠. 네, 사도 되는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학동에 있는 올리브를 원을 네. 투자 목적으로 그럼 그 네. 투자가 어떤 투자 목적이에요? 지금 새 거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월세 받는 목적으로. 월세 받는 목적으로요? 네네. 네, 월세 받는 목적이라면 좀 월세 받는 목적이라면 나쁘지 않아요. 아, 근데 그게 지금. 예, 그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네. 자, 매매가 대비 그러니까 월세가 가령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지금 천에 만약에 70만 원이다 그러면 네. 수익률이 높으려면 당연히 매매가가 낮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매매가가 낮아야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얘는 지금 매매가가 낮아요. 근데 그 낮은 이유가 뭐냐면 입주한 지 벌써 한 15년이 넘었잖아요. 이제 그죠? 네.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매매가가 낮은 거예요. 대신에 수익으로 이거를 차익을 다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럼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거 10년 또 운영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25년, 30년 된 오피스텔을 내가 갖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 나중에 내가 처분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걸 조금 고려해 주시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걸 선택하셔야 되는 거냐면 수익률을 조금 낮추시더라도 있잖아요. 네. 얘가 왜 매매가가 상승을 못하는 거냐면 위치가 나빠서 상승을 못하는 게 아니고 네. 얘보다 더 좋은 중심권 쪽에 아예 안쪽에서 오피스텔이 공급되다 보니까 얘가 매매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거는 뭐냐면 월세를 지불하는 임차인은 훨씬 더 시설이 깨끗하고 월세 5만 원, 10만 원을 더 주더라도 시설이 깨끗하고 더 가까이 있는 곳, 더 편의시설 더 많이 몰려 있는 곳으로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임차 수요자의 특성을 좀 반영을 하고 내가 최소한 10년 이상을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걸 고려를 해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 15년 이상 된 걸 선택하는 것보다는 네. 여기보다 조금 더 도심 안쪽으로 들어와서 도심 안쪽에 아예 그냥 이 도심권 내에서 요즘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도심권 내에 공급되고 있는 소형 오피스텔을 수익형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훨씬 적절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빠르게 한 분 더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용인시 수지구 네, 성복동에 네, LG 빌리지 3차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79평형인데 네, 이게 2002년도 첫 분양할 때부터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는데 네, 한때는 가격이 12억까지 가다가 요새 8억 이하로 거래가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걸 더 보유를 할까 아니면 네. 팔고 다른 데 투자를 할까. 네. 참고로 제가 거주는 한 번도 안 했고 계속 전세를 주고 있고요. 네. 매도를 한다면 이걸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돼서 알겠습니다. 전화드렸습니다. 고점 대비 좀 매매가가 떨어진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거주는 안 하시고 투자 목적으로 좀 장기간 보유하고 계셨는데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좋을지 바로 짚어주시죠.
안녕하세요. 매도한다면 매도 시기는 언제쯤이 네, 좋을지.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이거 분양가가 수고하십니다. 얼마였어요? 여보세요? 예, 이거 분양가가 얼마예요? 살적에 한 6억 정도 들어갔어요. 예. 자, 분양가 대비 지금 시세 한 8억 정도밖에 안 하면 지금 2억도 채 안 올라간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거주도 안 하셨어요, 거주도? 거주는 안 하고 계속 전세 주고 있죠. 여기 지금 수지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조정구역이죠, 여기도. 그렇습니다. 조정 지역으로 자, 조정 지역이면 내년부터 양도를 하면 1주택자가 9억까지 비과세였죠. 8억이 비과세니까 거주는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겠네요. 네. 뭐 지금 현재 제가 일시적 2주택인데요. 아, 그럼 그 기간 내에 빨리 파셔야죠. 한 반 정도 남았어요. 예. 예. 아, 너무 이거 지금 이 가격이 더 오를 거란 기대 갖지 마시고 빨리 파시고요. 네. 왜 그래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평수가 일단 너무 커요. 그렇죠. 너무 예. 대형 평수고요. 이 성북동 일대는 부동산 시장이 한동안 어렵다가 언제 살아난 거냐면 이 신문단성 개통하면서 살아난 거예요. 네. 근데 어떤 유형이 살아났냐면 중소형이 살아났어요. 왜 근데 중소형이 살아났냐면 신분당선이 어디를 갑니까? 강남을 가죠. 그리고 네. 판교를 가죠. 네. 그렇죠. 근데 강남도 비싸고 판교도 비싸고 분당을 가도 비싸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광교를 가도 비싸요. 네. 근데 비교적 쌌던 데가 이 수지 쪽이었단 말이죠. 이쪽에 풍덕청이나 성북동, 이쪽에 중소형 네. 아파트들로 젊은 층들이 이곳에 직장을 둔 강남이나 판교, 광교에 직장을 둔 젊은 층들이 이 신분당선 개통 후에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형은 살아남는데 주수요층이 젊은 층인데 이런 대형 평수 또 역세권이 아닌 곳의 대형 평수 당연히 수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 빨리 처분하시고 지금이야 늦기 전에 또 옮기셔야 돼요. 어디로? 판교로 가시든 분당으로 가시든 광교로 가시든. 이거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나한테 득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문의드릴까요? 네, 여보세요? 네, 짧게요. 그 용인에 예. 반도체 클러스터가 투자된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소형이 호재가 되는 거지 너무 커요. 아, 대형이라서. 네, 뭐 네. 지금 안 오르는 이유가 주변에 대형 아파트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만. 네. 이거 처분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네,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화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미나 참석하면 다양한 정보 얻어갈 수 있죠? 네, 그렇죠. 지금 방금 마지막 상담자 네. 분 것처럼 이게 변하는데 왜 이게 잘 모르신단 말이죠. 네. 자, 시장이 변화하고 수요가 변화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잘 접목을 해야 됩니다. 그게 투자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현명한 투자할 수 있는지, 어느 곳으로 가야지만 정말 돈 되는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세미나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세미나 참석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김인재 이사입니다. 자, 오늘 부동산 정보통 시간에는요. 차익 투자의 가장 핫한 투자 유망 지역이죠. 용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 중에서도 국제 업무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가장 직접적인 수혜지가 될 수 있는 원효로 3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 원효로 3가 같은 경우는 입지적으로 용산 개발의 핵심 지역이죠. 국제 업무단지와 바로 인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단지가 조성이 되면 가장 큰 수혜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입지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바로 옆에는요. 현대차 복합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추진 중에 있고요. 또한 용산 전자상가가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용산 전자상가 같은 경우는요. 중심지 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특급 업무타운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입지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죠. 한국판 센트럴 파크로 조성이 되고 있는 용산 민족공원과도 아주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이죠. 한강 공원까지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초대형 공원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마치
내 집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쾌적함과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운이 좋다면요, 한강 조망권까지도 향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최고의 프리미엄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통 여건을 보시면요, 이 교통 여건 같은 경우도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곳이죠. 주요 간선도로망인 이 강변북로라든가 올림픽대로 등의 진출입이 정말 수월하게 진출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용산역을 비롯해서 서울역 등의 주요 철도와의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나다. 특히 이 용산역과 서울역 같은 경우는요, 향후 신분당선과 GTX 노선 등의 신설이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의 최대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용산은요, 개발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유망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용산 개발의 최대 핵심 사업은요, 국제 업무단지의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예정대로 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강남의 한전부지 개발, 최대 약 10배 규모의 초대형 글로벌 업무타운이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남의 한전부지 인근을 살펴보시게 되면 용산의 미래 가치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국제계로 복합지구 한전부지 건립이 예정이 된 곳이 바로 업무타운 예정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한전부지가 되겠죠. 이 한전부지 인근의 땅값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요. 또한 물건 또한 매물 또한 매우 부족한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용산도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계로 복합지구라는 국제업무단지라는 최대 업무단지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가치가 더욱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이 국제업무단지와 바로 인접을 하고 있는 이 원효로의 가치를 가장 높게 보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현대차의 원효로 사업 같은 경우도요, 복합단지 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곳에도 최고급 호텔, 초고층 업무타운 이런 빌딩들로 개발이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시설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한 곳인데 이 용산 전자상가 같은 경우도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를 해서 용산 Y밸리 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서울의 6대 융합 신산업 거점 지역으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바로 인근에 캠프킨 부지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캠프킨 부지에는 항판 롯봉기 일수로 불릴 수 있는 업무 상업 복합지구가 개발될 예정인데요. 5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 8개가 들어선다. 정말 엄청난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곳 바로 용산이 되겠고요. 이 용산의 대규모 개발 호재에 따른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곳, 완벽한 직주 근접성과 편리한 교통을 바탕으로 공실 걱정 없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도심과 용산, 이 여의도 업무타운을 연결하는 핵심 개발 축인 이 원효대로 일대를 한번 주목을 해보신다면 용산의 미래 가치를 품을 수 있는 최고의 투자처를 보실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억 원 중반에 투자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지금이 투자의 최고 적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용산 투자의 핵심 지역이죠. 원효로 3가의 지역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렸는데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신중한 투자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